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8일 오전 11시입니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으로 유명하신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오늘 새벽에 별세를 했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1928년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면 11살 아래인데 박정희 세대의 마지막 인물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향년 94세. 최영섭 대령은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보다 더 유명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버지 덕분에 유명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바로 당일입니다. 당일. 그리고 추적해가지고 격침시킨 것은 아마 그 다음날일 것 같은데 부산으로 침투하는 북한 함정을 요격을 해서 격침시킨 백두산함의 갑판 사관이었습니다. 이것은 6.25 전쟁의 첫 승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진왜란의 첫 승리인 옥포해전에 비견할 만합니다. 해군사관학교 3기 출신인데 원래 강원도에서 사시다가 공산당의 실체를 보고 목숨을 걸고 월남한 어떻게 보면 탈북 제1세대입니다. 유족으로는 재신 전 고려개발사장, 재형 전 감사원장, 재민 최재민 소아병원장, 재완 광주대 교수 씨가 있습니다. 이 최 전 원장은 지방에 머물다가 부친 병환이 위독해서 상경을 했는데 어제 한국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최 전 원장 아들 최재형 씨가 감사원장에 임명되었을 때 이런 글로서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단기 출진, 불면고전, 천우신조, 당정구국, 홀로 진지를 박차고 나가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 하늘에 도움을 구하면 나라를 안정시키고 구할 수 있다 라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저는 고 최영섭 선생을 생전에 본 적은 없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다를 품은 백두산이라는 회고록을 남겼는데 이 회고록은 보통 회고록이 아닙니다. 이분의 생애가 여기 다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얼타임에 깨알같이 메모를 한 기록이 뒷받침되는 그런 역사적 자료입니다. 이걸 제가 밤새워 읽으면서 위대한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1928년에 태어났을 때는 일제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을 때는 17이었죠.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25 때 여러 전장을 누볐습니다. 6.25 끝나고도 대간첩작전 등 이런 일에 종사하다가 또 인연이 닿아서 박정희 당시 군정 시절에 최고회의 의장의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본 박정희 의장의 생생한 면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군으로 복귀를 하고 대령으로 예편한 다음에는 또 기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으로 진출해가지고 호메니 혁명 일어나기 전 이란에서 한 3년 동안 일을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분이 이제 60 넘어서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한국인으로서의 불가피한 삶이 하나 있죠. 그것은 싸우는 겁니다. 저 김일성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김일성 세력에 넘어간 남한의 친북, 종북, 좌익들과의 싸움을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회고록에서 저는 가장 감동적인 대목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해군 사관학교 3기에 들어갔을 때 이분이
들어가 보니까 사관학교에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이게 반란군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교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 생도대장을 뽑자. 생도대장을 뽑을 때 직선제로 하자 해서 자신이 출마를 했답니다. 생도대장이 된 다음에 분기를 확실히 잡아서 목숨 걸고 혹시 공산주의자들이 또 총질하지 않을까 싶어서 밤에 잘 때는 총을 옆에 두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잤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분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988년에 서울올림픽 반대하는 이 좌익 세력들을 보다 못해가지고 직접 대자보를 써가지고 대학교에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의 연세에 맞는 역할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전장에 나가고, 그리고 국가를 재건할 때는 그 정부 고위직에 있고, 또 우리나라가 중동으로 진출할 때는 그쪽에서 일종의 그것도 해외 파병이죠. 해외 파병. 사실은 중동에 진출했던 약 30만 명의 우리 근로자들은 준군인이었습니다. 한 번 가고, 한 번 떠나면은 2년, 3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요새처럼 뭐 비행기 값이 사던 시절이 아니죠. 군대 생활 그분들 두 분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후배들 잘 못 가르쳐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좌익에 물들 때는 그 좌익과 또 싸우고, 그 다음에 70, 80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분이 사시는 아파트에서 서당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 모아서 명심보감 한자도 가르치고 또 애국 교육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또 이분이 한 역할 중에 뭐냐, 이 6.25 전사에서 묻혀있는 영웅들을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경북 영덕에 장사란 곳이 있는데 1950년 9월 14일 학도병들이 거기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이 양동작전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양동작전이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기에 아주 무모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이 전투 경험이 없는 학도병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습니다.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바로 그 전사자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발굴을 해가지고 훈장도 받게 하고 기억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하는데,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군사 명문 집안이죠. 형제 3사람, 아들 4사람이 다 육해공군 해병대 장교고, 무슨 설날에 모이면은 애국가 제창으로부터 가족 모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분이 결국 1세기를 살았습니다. 1세기에 한국 역사가 겪었던 그 현장에 다 있었던 분이고, 무엇보다도 젊었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공짜입니까? 싸워서 확보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대로 자유라는 나무는 애국자의 피와 독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고 하는 그 말을 바로 현장에서 실천하고 목격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위대한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난 괜찮아 세대죠. 박정희 세대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11.6 때 가슴에 총을 맞고도 난 괜찮아. 그 뜻은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그 옆에 있는 두 여자 신재순, 심수봉 두 사람한테 피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괜찮아. 가슴에 총을 맞고도 난 괜찮아라고 하는 세대. 그 세대, 그리고 이 세대의 특징이 자식농사를 잘 짓습니다. 아주 좋은 아들,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고, 이분은 문재인 정권과 맞서서 한국의 법치를 수호하고 이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활동을 하다가 뜻한 바 있어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은 인생을 즐기면서 산 분입니다.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뭐 너무 비장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이 쓴 걸 읽어보면 참 유머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멋집니다. 멋진 생애입니다. 생전에 이 최영섭 선생을 만나본 분들의 인상은
아주 모양이 근사했다고 합니다. 그 옷도 잘 입고 이분이 쓴 회고록에 마지막에 이미 유언을 미리 써놓았습니다. 유언을 이렇게 써놨네요. 유언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음이라고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2년 전 2018년 내 여생은 세월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말했다. 언제 이사를 떠날지 알 수 없기에, 여기서 이사라는 것은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별세라는 뜻이에요. 2018년 3월 31일 그리고 2019년 3월 31일 스탠포드 호텔에서 유언을 전했다. 지난해 증손 서로와 혜성이 출생했다. 내 증손이 10명이다. 크나큰 축복이다. 인생 70고래 희라 했다. 너희들의 정성 어린 효성으로 9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람있게 살고 있다. 특히 삼식이 늙은 아비를 정성으로 봉양하는 명이 수고 많다. 나는 인생 절일마다 너희들의 축연을 받아왔다. 회갑, 고희, 희수, 산수, 미수, 금혼식, 그것도 일가, 친척, 교우, 동기, 선후배를 초대하여 인간의 수명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의 적분이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다. 어떻게 잘 써야 하나? 수명은 길이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다. 이 명언 아닙니까? 수명은 길이보다 깊이, 얼마나 굵게 살았느냐, 깊게 살았느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다. 본분이다. 수명은 마무리가 중요하다. 인생의 결산이다. 천평칭 저울에 달아보자. 오른쪽에 자기를 위해 쓴 시간의 적분을, 왼쪽에는 봉사 이탈을 위해 쓴 시간의 적분을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왼쪽이면 좋다.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요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은 영원에 동참하는 영적인 삶의 새로운 탄생이다. 사적생이다. 나무의 일생을 보라. 자라서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때가 되면 잎은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고 열매는 떨어져 새 생명을 삭히운다. 생년 불만백, 상회 천년우.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을 살 것처럼 근심, 걱정, 탐욕을 하는구나. 이사를 떠나면서 신세 많이 졌습니다. 나는 별로 이룬 것이 없지만 태어나서 여러분과 같이 살아온 것이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미소 지으며. 이런 심정으로 돌아가셨을 것으로 봅니다. 일모도원이지만 보람있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있어 행복하다. 애썼다. 사랑한다. 2020년 5월 2일 일산에서 순호, 최영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모도원.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전국시대 때의 비극적 영웅 오자스가 하는 말입니다. 일모도원. 70, 80대면 이게 실감이 나는데, 그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었지만은 이 최영섭 선생은 그 마지막 갈 길에 꼭 남겨야 될 걸 남기고 가셨어요. 그게 이 바다를 품은 백두산이라는 이 회고록입니다. 이 회고록은 위대한 한국인의 정언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인생 지침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